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45개에 달하는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북한 핵 문제에 정통한 미국의 핵물리학자가 주장했습니다. 반면 미국의 많은 전문가는 북한 안에서 이뤄지는 핵활동을 정확히 볼 수 없는 만큼 추정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태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의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는 최근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현재 20개에서 6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약 45개를 보유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밝혔습니다. 해커 박사는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의 경우 매년 175kg 생산으로 현재 600에서 950kg의 고농축 우라늄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고, 플루토늄의 경우 매년 6kg 생산으로 현재 25에서 48kg을 보유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핵폭탄 한 개에 고농축 우라늄 25kg 또는 플루토늄 5kg이 필요해 북한 보유 핵폭탄은 약 45개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2010년 영변을 방문했었던 해커 박사는 또 고농축 우라늄 생산과 관련해 영변 외에 추가 시설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별도 장소로 최소 한 곳에서 두 곳을 예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농축에 필요한 6%와 우라늄 생산 시설은 물론 삼중수소 분리시설로 보이는 시설도 새로 짓는 등 영변 핵시설은 여전히 북한 핵활동의 중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폐쇄적인 북한의 특성상 내부 핵시설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북한의 핵무기 수가 직접적인 정보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면서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무기가 이웃 국가들을 위협할 수준이라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most important point is that I think it's accepted now, and it wasn't until recently that North Korea has nuclear weapons that can be put on missiles that can easily reach Japan and perhaps even Guam. So they have deliverable nuclear weapons on missiles that can threaten neighbor.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처장 당시 북핵 4차를 총지휘했던 올리 하이노넨 미국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북한 핵활동과 관련해 직접 얻을 수 있는 정확한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e know that they must have another place where they originally tested the centrifuges, and there are several reasons to believe it, but the place is unknown. There's nobody who has been able to pinpoint it. There are a lot of suggestions, whether they are in some industrial complexes, whether they are underground somewhere. Some even say that a place near Yongbyon is such a place. 데릴 킴벌 미 군축협회 사무국장도 북한의 핵분열 물질 생산율과 각 핵시설에서 사용된 핵분열 물질의 양 등을 평가하기 어려워 현재 나오는 추정치에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 핵무기 활동이 영변 핵시설에서 핵심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이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 정권이 최근 잇따라 대미 비난 담화를 쏟아낸 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것이라고 미국 내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비난은 미한 정상회담에 앞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북 제재 완화를 요청하도록 압박하려는 의도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최근 북한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 명의의 비난 담화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외교와 단호한 억지로 대처하겠다는 발언에 대한 반발이었다고 프랭크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 연구원이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 검토에 대한 직접 반응은 아니지만 대북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이 마음에 들지 않음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So I think North Korea is just expressing disappointment that the U.S. is characterizing North Korea only as a threat that needs to be dealt with through deterrence, rather than highlighting the positive efforts, the diplomacy, the potential sanctions relief, new U.S.-DPRK relations, looking at a peace regime.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일련의 비난 담화를 통해
바이든 정부가 제재 완화를 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단기적 목표인 제재 완화를 위해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거친 성명을 내 긴장을 고조시킨 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북 제재 완화를 요청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regime is trying to establish the conditions for the new Biden policy that will require Biden U.S. administration to lift sanctions before talks happen. So again, they're using blackmail diplomacy. 수미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선임 연구원도 올해 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당대회 발언과 김여정 부부장의 미한 연합훈련 비난 발언 등 북한은 한동안 미국에 대해 선제적 양보를 요구하는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이 대화 재개와 진전을 원하면 제재 완화 등의 조치를 미국이 먼저 취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서 북한은 거친 담화를 통해 도발을 위한 기초 작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Having Moon Biden first summit, and I'm sure right before that there might be another test of some kind to send a signal that Seoul and Washington need to deal with North Korea more on North Korea's terms.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의 메시지는 미국과의 향후 대화 범위를 스스로 정하려는 시도라며 북한은 미국과 비핵화 대화가 아닌 군축 협상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담화를 통해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남을 것이며 인권 상황에 대한 토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북한에 대한 적대 행위, 즉 미한 상호 방위 조약과 주한 미군, 핵우산 철회 등을 요구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은 북한의 일련의 담화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직접적 반응이 아닌 만큼 추가 반응을 신중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세계 언론 자유의 날 성명에서 독재자들의 언론 자유 공격이 전 세계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언론 자유 상황을 분석하는 여러 국제 보고서에서 해마다 최악의 국가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유엔은 1993년 12월 20일 유네스코의 권고로 매년 5월 3일을 세계 언론 자유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정부의 억압으로 언론의 독립성이 위협받고 많은 언론인들의 진실을 밝히면서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한 유엔의 결정이었습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3일 성명을 통해 언론인들은 진실을 밝히고 권력 남용을 감시하며 권력자들에게 투명성을 요구한다고 밝히고 이들은 민주주의 기능에 없어선 안 될 존재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독재주의자들은 자유 언론을 훼손하고 진실을 조작하거나 허위 정보를 퍼뜨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공격은 전 세계의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전날 성명을 통해 정보화 지식은 강력한 도구라며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은 대중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며 정부 관료들에게 책임을 묻는 데 필요한 정보와 대중을 연결하는 핵심 기관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Biden-Harris administration is committed to putting human rights back at the heart of our foreign policy. That includes press freedom. People everywhere should be free to express their beliefs, to hold opinions without interference, to seek, receive, and share information and ideas. It's even written into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의 근간은 언론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는 빈트우크 선언입니다. 30년 전인 1991년 아프리카 언론인들은 나미비아 수도 빈트우크에서 열린 유네스코 회의에서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언론 자유 원칙에 관한 빈트우크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이 선언을 통해 국가는 언론인을 보호하고 시민들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가는 언론을 통제하지 말아야 하며 언론에 대한 독점권을 국가가 가져선 안 된다는 내용 등이 선언에 담겼습니다.
빈트유크 선언 30년이 지난 지금 일부 국가들에서는 여전히 언론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정부가 언론인들의 활동을 탄압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내 언론 자유는 계속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제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가 지난달 발표한 2020년 세계 언론자유지수에 따르면 북한은 평가 대상 180개국 가운데 아프리카 국가 에리트리아 다음으로 최하위인 179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매년 발표하는 북한 인권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부가 출판과 방송, 온라인 매체 등을 철저히 통제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를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올해 세계 언론자유의 날 주제를 공공재로서의 정보로 선정했습니다. 유네스코는 정보는 모든 사람들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로서 사회 전체의 이익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밝혔습니다. PA 뉴스 이존입니다. 세계 주요 7개국 외교장관들이 영국에서 열린 G7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모테기 도시미츠 일본 외무상이 밝혔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3일 G7 외교장관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 목표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도 G7 외교장관들이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엔 미국과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G7 회원국 외에 유럽연합 EU와 한국, 호주, 인도 등이 초청국으로 참가해 북한 문제와 미얀마 사태 등 국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중국이 새 대북 정책 검토를 완료한 바이든 행정부에 대북 제재 완화와 북한과의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월 순회 의장을 맡은 중국의 장균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3일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결과가 극단적 제재를 강조하기보단 외교적 노력과 대화의 중요성을 부여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사는 또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결과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매우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면서 미국과 북한 모두 도발적이고 대립적 행동을 삼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달 중국과 러시아의 잇따른 대북 제재 완화 요구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대북 제재는 북한 정권이 행동을 바꾸고 폐쇄된 국가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도록 압박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또 같은 달 27일에도 대북 제재는 북한의 민생이 아닌 핵과 미사일 개발을 겨냥한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 한국 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북 제재 완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와 탈북민 단체들이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병과 탈북민 단체인 북한인민해방전선 등은 4일 한국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국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최근 대북전단을 살포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며 대북전단 금지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단체들은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한국 내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지속할 것이며 더 많은 활동을 통해 제2, 제3의 박상학 대표가 계속 나오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집회에 함께 참석한 한국국회 국민의힘 소속 조태영 의원은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헌법 소원이 제기됐고 국제사회의 비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 조만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가 임명되면 대북전단 금지법은 반드시 문제로 부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